10% 받고 일괄 매각해가지고 그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막 교회인들 괴롭히고 부당이득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이게 너무 사실은 이 원시적이에요. 이 금융제도가 아니까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는 결국 2, 3%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그냥 막 전부 괴롭히고 부당하게 이익 얻고 그런 걸 뭐로 합니까 도대체. 아예 탕감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원래 금융기관은 빌려줄 때 채권자의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채무자만 잘못한 게 아니고 채권자들도 충분히 심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삼각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 3%는 돈 못 갚을 거다라고 보고 그 원리금까지도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다른 채무자들한테 다 받잖아요. 미리 다 받아놓잖아요. 미리 준비까지 해놓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막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막 10년, 20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게 해야 되냐. 그 전혀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시장주의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개선도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채무를 탕감하고 채무를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그게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식도 개선해놔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금융위는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서 끌고 가야죠.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좀 그야말로 선진화해야 된다. 너무 원시적이고 잔인하게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좀 각별히 좀 맞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 채권자 채무 관계가 아니라 고객 관계입니다. 네.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 금융, 사람 살리는 금융 저희들이 제일 중점으로 보고요. 제도적, 문화적 여러 가지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져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네. 다음 진행하십시오. 다음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에 관해서는 뉴스를 다 보시기 때문에 세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시한, 즉 응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타격을 하겠다는 시한이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이 시간을 이때를 중심으로 상황 전개를 각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대응인데 강력한 항전 의지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라든지 또는 사우디, UAE 등 다른 GCC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 대응 가능성입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전황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은 약 2,000척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국, 파키스탄 등 인도, 오만 등 이란과 협의 후에 일부 통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프랑스 선박도 통과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 26척에 대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이를 위해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면서 관련국과 소통하면서 또 국제적 협력 구도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내에 에너지와 또 원자재를 확보하는 노력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의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외 공간을 전방위로 가동하는 한편 고위급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 수급선 발굴과 확보를 위해 사우디, 오만 등 기존 주요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
지역을 포함해서 글로벌 생산 규모나 기존 협력 수준과 관계없이 가용한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등 우리와 높은 공급망 연계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 상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달라, 즉 이걸 우리가 계속 수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러한 것도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한 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이 직접 피해는 없었으며 외교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빠르고 안전한 대피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수는 약 1만 3천 명 내외입니다. 잔류 국민의 다수는 생업, 다문화 과정, 그리고 우리 기업 현지 주재원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명의 출국자가 이라크, 바레인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 영내 기업, 또 인프라 등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실제로 또 경고하고 있어서 외교부는 현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데 접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그래서 이러한 정세의 악화 가능성을 감안해서 잔류 국민들이 대피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해수부 장관입니다.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홍해 내 사우디 얌보항을 통해 원유를 선적 운송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얌보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수출항으로서 12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부 유전지대에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일일 최대 500만 배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벨만뎁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바벨만뎁 해협에서 얌보항까지 거리는 1357km고 원유 운반선 운항 속도로 보면 2일 6시간이 걸립니다. 4월 3일 기준으로 얌보항 인근에는 43척의 원유 운반선이 정박 중에 있습니다. 25년 9월 이후로 홍해 내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먼저 홍해 내 선박 운항 현황을 보면 중동 전쟁 이후 일 평균 39척이 바벨만뎁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이며 선박 종류는 원유 운반선, 일반 화물선 등입니다. 운항 상황을 보면 북항으로 일 평균 21척인데 사우디 스안의 얌부나 제다항에 기항하거나 수에즈 운하 통과 후 유럽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남양은 일평균 18척으로서 인도, 동남아, 한중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해 내측 얌부항을 통한 원유 수송, 운송 지원 체계입니다. 기조치 사항으로는 4월 1일부터 해수부, 산업부 간 실시간 공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까지 산업부가 화주 선사 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 정보를 해수부에 공유하였고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선사에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운송 계약 확정권 등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즉시 해수부는 선사에 운항 가능함을 통보할 계획이고 정유사가 선박 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선사 정유사 간 선박 매칭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수부 종합상황실 그리고 청해부대는 선박 운항 중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원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38일 개전 이후 38일 동안에 이 얌부항에서 원유 수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 3월 1일 날 저희가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이후로는